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정호입니다. 네, 저는 한의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국그린바이오와 협업해서 대마 종자가 함유된 공진단을 개발해서 이걸 이제 연구 개발하고 계속 또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프리마인에서 산화질소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요. 이 산화질소와 제가 만든 이제 대마 씨앗이 함유된 이 공진단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연구를 하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대마 씨앗은요, 천연물 중에서 가장 논문 편수가 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히트인 식물이에요. 네, 제가 이제 많은 한약재를 다루지만 이 대마 씨앗, 대마만큼 연구 논문이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자율신경계도 진정이 돼서 소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자율신경이 진정되니까 마치 산화질소처럼 혈관이 확장되어서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자니까 깊은 잠을 잠으로써 우리 몸이 상처도 회복되고 염증도 회복되고 다양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한의학 최고의 보약인 당귀산수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녹용을 넣어서 공진단과 결합을 한 거죠. 네.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대마는 아니에요. 대마라는 거는 이제 줄기, 뭐 뿌리, 잎사귀, 꽃, 뭐 이런 실제로 이제 마약 성분이 높은 그런 부위까지 포함하는 말인데, 대마 씨앗은 그런 마약 성분이 없는 부위예요. 게다가 이제 탈각이라고 해서 껍질까지 벗기고 나면은 유효한 성분들만 있고 마약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안심하셔도 되죠. 네. 기본적으로는요, 마음이 불안하면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고, 현대인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수면을 물어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꼭 불면이냐 아니면 불면증이 아니냐 이렇게 뭐 50대 50으로 이분법으로 가르는 건 아니고, 저는 수면 리듬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 시간이 8시간 자기는 자는데 밤에는 4시간, 낮에는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초저녁장 뭐 2시간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흐트러진 사람들한테 이 햄프시드가 항불안작용을 통해서 서서히 마음도 안정시켜주고 우울한 기분도 개선시켜주고, 그러면서 수면 리듬, 우리가 딱 뭐 9시 10시 되면 졸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안 깨고 7시간 8시간을 잘 수 있게 그렇게 돌려주는 면을 하죠. 또 수험생, 그 다음에 뭐 이제 직장인들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그러면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한테 권하는 편이죠. 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지 좋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만 하느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정도로 당귀, 산수유, 녹용, 햄프시드는요, 전혀 인체에 무해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인체가 뭐 이렇게 많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약재가 아니에요. 뭐 하루에 뭐 4알, 6알 먹는다고 해도 큰 상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시작은 한 알이나 2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리커버리는 이제 환보다 먹기가 훨씬 편하죠.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리커버리 안에 있는 그 유효 성분은요, 아무래도 환보다는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니멀 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에 뭐 이렇게 뭐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 하루에 그 용량으로 봤을 때는 낮에 뭐 한 포뿐만 아니라 3포, 4포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틱은 이제 낮에 보통 복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잘 때는 그 7시간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회복을 위해서 확실하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는 몽진알을 꼭 먹는 게 좋겠죠. 리커버리는 낮에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포에서 4포까지 먹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한의사들이 약 처방을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36개월 이후에 보약을 먹도록 하거든요. 네, 36개월 이전에 뭐 애가 아토피가 있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한약을 처방을 하기는 해요. 실제로 저는 우리 아이가 100일 때부터 이제 태열이 심해가지고서 저는 이제 집에서 다려서 주사기에다 넣고 그거 이제 혀 밑으로 설하투여를 100일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만약 하도 뭐라 하니까 저도 이제 간수치를 우리 100일 되는 아이 간수치를 먹기 전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 검사를 했는데 ALT, AST가 전부 다 5로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신생아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나, 애초에 해롭지가 않은 약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버리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36개월 이후부터 보약 삼아서 하면 좋을 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찬물 먹이는 게 정말 안 좋거든요. 찬물을 자꾸 먹으면 뱃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뜩이나 얼굴로 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왜 밥 먹을 때도 땀 흘릴 수도 있고 누워있으면 자는 동안 땀 나고 그러잖아요. 얼굴도 뭐 부그스름 하면서 입술도 아주 빨갛고 혀도 빨갛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찬물까지 먹으면 더 올라요. 그래서 비염의 원인이 찬물인 거 아세요? 애들은 비염 있는 애들 정말 많은데 찬물만 끊어줘도 비염이 좋아져요. 왜냐면 찬물을 끊어야 심장이 안정되면서 혈액이 얼굴로 오르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강의 부종이 감소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리커버리, 그 다음에 또 뭐 좀 더 큰 애들은 몽진환 같은 걸 먹이면은 녹용이 이제 좋은 작용을 하면서 말초 끝까지, 다리 밑까지 혈액을 보내주고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산수유는 애들 비염에 좋거든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코가 꽉 차 있고 모세기관지염을 어릴 때 이제 진단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안 먹이니까 이것저것 이제 약을 다려서 주고 그랬는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게 신기하게 공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공진단이 왜 애들 비염에 듣는 거지? 했는데 산수유더라고요. 산수유가 알러지에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대신에 찬물부터 안 먹여야 돼. 찬물부터 안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저한테 먼저 진료를 받아보고 하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이제 햄프시드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공진단을 결합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의사들이 당기산수 녹용이 공진단을 이용을 할 때 다른 약재들과 아주 무난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약으로 쓰고요. 햄프시드 자체도 원래 이제 한의서에 마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한약재에 쓰이는데 범용성이 좋아요. 뭐 이렇게 특별히 가려야 되는 약재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다른 뭐 제품들과 먹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열이 위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또 찬물을 마시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찬 술을 먹는 것도 당연히 찬 걸 마시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이겠지만 얼음물을 자꾸 먹고 술을 차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상황은 몽진환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냥 열이 위로 오르는 증상,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천식이 더 심해진다든지 비염이 더 심해진다든지. 근데 사실 그 찬물 먹는 행동 자체가 그 병을 치료하는데 일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너무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 매운 걸 먹으면 이제 일단 장이 나빠져요. 그리고 위장관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마찬가지로 찬물처럼 심장을 뛰게 해서 열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과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몸을 좋게 한다면 음식도 가리셔야 돼요. 찬 거, 매운 거, 그 다음에 특히 저녁만큼은 밀가루 먹지 맙시다. 왜냐하면 저녁에 밀가루 먹으면은 또 가스가 차잖아요. 이 가스가 다 자는 동안에 간으로 올라가서 간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몽진환도 먹고 깊은 잠을 자면서 회복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장에서 올라오는 안 좋은 냄새나는 그런 것 때문에 간이 힘들어지면 회복이 늦겠죠. 찬물, 매운 음식, 저녁에 특히 밀가루, 점심에는 그래도 좀 먹고 뭐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도 제가 강조하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부작용들이 뭐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상 반응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일단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면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밥이랑 반찬이랑 새로운 국을 먹었는데 그 국을 먹고 내가 속이 어떤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사람의 구조상 신경이 예민해지면서요 이상 반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불안이 바로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하게 살 이유가 없고, 특히 또 이제 공신력 있는 제가 한의사가 개발을 해서 또 임상 경험도 우리 한의원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면은 좀 믿고 먹어야 되고요. 믿고 먹고 나서 내 손발이 어떤지, 내 머리가 어떤지, 내 뱃속이 어떤지 집중하면요 모든 게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매파 검사기와 뇌파 검사기가 있어요. 체질량 분석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진맥을 하는 것도 매우 큰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먼저 진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도 해보고, 하나를 먹고 또는 하나나 두 알을 먹고 1시간 앉아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진짜 내 뇌파가 개선이 되는지, 내 뇌파가 진정이 되는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 객관적으로 체질에 맞겠다, 체질에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박정호 한의원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사람도 나무처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외부 기운이 덥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속설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여름에는 밖이 덥기 때문에 속은 오히려 냉하다. 우물을 봐라. 우물은 여름에 우물물은 차고 겨울에는 우물물이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체도 외부의 냉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체표에서 심장이 어떻게 작용하고,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를 제어하고 겨울에는 외부의 냉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겨울이 되면 기운이 떨어지면요 말초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외부로 겨울철에 순환을 돌렸다가는 열이 빼앗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겨울이 되면은 말초 혈액순환 기능을 좀 적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해져요. 그리고 원래 봄, 여름에는 또 습도가 높은데 가을, 겨울에는 습도가 떨어지니까 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적절히 우리 너무 불필요할 정도까지 이렇게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 겨울 전에 보약을 먹어야 되고, 겨울 전에도 몽진환을 좀 챙겨 드셔야 돼요. 몽진환은 기본적으로 산화질소랑 잘 맞는 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게 산화질소의 역할이라면 당기산수유 녹용은 그 안에서 좋은 혈액이 많이 흐를 수 있게 우리 몸에 재료가 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모든 게 시너지가 돼서 가을, 겨울에 잘 드신다면 가을, 겨울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났을 때 똑같은 친구들, 같은 나이 친구들은 겨울 지나고 나니까 다들 거칠해. 그리고 몸에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봄 되면은 뭐 바이러스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5년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항노화, 안티에이징인 거고, 우리가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저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